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 모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최순실 씨 혐의, 워낙에 의혹이 많다 보니까 온갖 혐의가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막상 2개 혐의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네. 일단 수사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 예. 검찰이 지난 10월 8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또 처음에 형사 8부에서 검사 3명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 비난 여론이 이제 아주 많으니까 특수부 검사라는 첨단 수사부를 합류를 했는데 사실상 이 전체적인 수사를 밝혀내기에는 증거 확보 시간도 없었고 또 수사에 어떤 전체적인 또 틀을 짜기에도 예. 굉장히 모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확인 자체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예. 일요일 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속에 필요한 요건만 일단 갖춰놔놓고 나머지 부분을 일단 차차 구속된 예. 뒤에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공직자도 아닌데 직권남용이 적용된 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종범 수석을 고리로 해서 예. 이제 한 것인데요. 지난번 이제 기업들한테 자금을 모금할 때 일단 직권남용, 이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혐의가 적용됐고요. 예. 특히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의 그랜드 코리아 레저 그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직권 남용한 부분하고 예. 롯데그룹에 추가로 이 70억을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증언을 할 때 이제 최순실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을 수차례 물어왔다라고 이제 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서 공범 관계를 일단 본 것이죠. 예. 안종범 전 수석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 걸까요? 네, 벌써 국정농단의 막장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이냐. 안종범 수석이 윗선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냐. 예. 대통령을 검찰에 수사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그 세간의 의문이 들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대통령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자 본인이 혐의를 끊기 위해서 윗선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고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설과 또 하나는 사실상 이번에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형사소추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검찰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직접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안종범 수석이 모든 혐의를 대통령에게 미룸으로써 대통령을 그 소추의 대상, 즉 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 논리로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제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 그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적용될 경우에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 관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상당히 허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관료 출신들은요 이런 것들 법률적인 이런 것들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예. 예전에 수사한 것들 보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중국 총리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돼가느냐 해서 이제 좀 다그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이제 재단을 만들자고 해보니까 예. 상당히 무리한 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여러 불법적인 사항들이 이제 발견이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 아마 구체적으로 뭐 어디 가서 얼마를 모금하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이 좀 다급한 김에 기업들한테 이제 많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승철 정경련 그 상근 부회장이 예. 처음에 당초 입장하고 검찰에 들어가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걸로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도 이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시켜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예. 아마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사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야권의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나 법조계 내에서도
대통령 형사 소추 대상은 되지 않지만 예. 조사까지는 가능하다는 예,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소추의 대상이 아니 될 것을 알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 미루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예.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날 텐데 아마 검찰과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법리적 논쟁으로만 갈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감안한 그런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이런 여론에 대한 향배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법리 공방이나 이런 여론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먼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조사하고 청와대에도 조사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해결책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올바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안종범 전 수석 키맨으로도 불리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집권 여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자중질환입니다. 이정현 대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요. 오늘 또다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저도 중장 결심을 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말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 물러나고 보수 혁신하라. 최순실 농단 강조한 친박 패거리는 모두 물러나야. 이것도 사설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오해를 사게 하고 내가 무슨 뭐 도덕질을 해놓은 것처럼 누구하고 연관된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 싸우자고 보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뭘 했다. 제가 어떤 도덕질을 하고 뭘 했다. 청와대에서 야당의 통일한 노력이 없었나 보죠. 저도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 지금 당에서 최고 중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시면 참 당혹스럽네요. 네,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친박 패거리다 이런 용어까지 나왔는데 이정현 대표 물러나지 않겠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어떤 그런 퇴진 압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복심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무석, 홍보석을 겸임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최순실 농단에 대해서 왜 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나 또 어떤 이 미리 차단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들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대표는 이걸 내가 수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지금 전면 개편이 되고 내각도 이제 개편이 된 상황이죠. 그동안 항상 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정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권 전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정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아니 수습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데 수습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론이 일면서 지금 퇴진 압력이 쌓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버티기는 버티지만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을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근데 대표된 지 100일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일도 안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100일 되는 과정에서 전혀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 정치적 어떤 여당의 어떤 입집 이게 이제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계속 지방으로 돌면서 그냥 민심을 든다고 이야기했지만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터져보니까 여당의 정책 역량이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박들이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점점 분당이나 재창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명분을 좀 쌓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부족합니다. 저 삼선 국회의원이고 당내 몇 안 되는 호남 출신이고 제가 경륜이나 학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제가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러한 사안들을 푸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당의 중진 의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호소를 드립니다. 중진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부족한 당 대표에게 많은 능력을 좀 보태 주십시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내 의원들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벌써 초선 친박들 예.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순실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벌써 대통령 친박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난파하는 배가 지금 배가 새누리호가 난파하고 있는데 서로 누구누구 잘못이냐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상 그 원죄의 책임은 친박 지도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최순실 씨의 증인 채택을 놓고 비박께서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는 문제 예. 등 그때만이라도 채택이 됐더라면 한번 걸러지면서 여론이 많이 그 순화되었을 텐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친박의 원죄가 크다. 그래서 친박이 저렇게 무조건 협조하라 그럴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야당의 요구 중에 하나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조사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특검이라던가 야3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수용해 나간다면 예. 비박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박도 아마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예. 결정적으로는 탈당이라던가 내지는 탄핵 카드를 야당이 들기 전에 비박계 의원들이 먼저 들고 나올 예.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새누리당 풍경을 보면 비박끼리 모여서 따로 회의하고 상당히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친박과 비박의 감정이 그 두 사람의 언쟁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정현 대표와 정병국 의원의 언쟁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현 대표께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오해를 사게 하고 내가 무슨 뭐 도덕질을 해먹은 것처럼 누구하고 연관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오해를 할 수 있게 툭뭐 저희 시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제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걸 왜 그러세요? 그냥 해주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 취소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 싸우자고 모이신 아니 지금 저한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뭘 했다는 거?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도둑질 했다는 그러면요. 도둑질을 하셨어요? 아니 그 안 했어요. 근데 마치 헝터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시라 그 말이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병국 의원이 도둑질이란 단어는 언급은 안 있어요. 했는데 네. 이정현 대표와 그만큼 좀 감정의 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사방에서 예. 공격을 받으니까 예. 이제 그런 뭐 좀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번에 이제 김병준 지금 총리 내정자 발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당이 그동안 거국 내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불구하고 이걸 전혀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날도 바로 지금 이 중진회 할 때 바로 이제 내각 총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이 그럼 뭐냐 도대체 그럼 당이 왜 있느냐 지금 이거 우리가 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정현 대표의 어떤 정책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중진들의 지적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무성 전 대표 중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비박은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도부 사퇴하고 비박 중심의 비대위 꾸리자는 겁니까? 일단 지도부가 현재 친박 중심의 지도부가 일단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당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뭔가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재창당 수준에 걸맞는 그런 어떤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박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당내 이제 의견 확산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이제 이정현 대표가 계속 이제 처음에 원래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제 거부를 했고 이번에 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 명분이 좀 쌓이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정현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다가올 거로 봅니다. 비박 중심의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비박들이 대거 탈당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남경필 지사가 예. 그 했던 얘기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박 중심에서 대선 주자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예. 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의 원재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했었고 그리고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지경이 될 때까지 여당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 책임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박이든 비박이를 떠나서 즉각 이 현재 지도부를 예. 사퇴하고 나서 지도부 구성을 친박이냐 비박이냐 볼 것이 아니라 야당의 요구사항인 현재 있어의 그 내각 을 총리 지명한 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예. 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낸 다음에 그리고 지도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순서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는 비박 모임에 요즘의 모습을 통 드러내지 않았던 비박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번 주 중에 모든 진실을 아시는 대로 다 밝히고 또 사죄를 드리고 국민들께 또 용서도 구하고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거는 가급적 피하려고 그럽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김무성 대표는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는 분이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태민의 딸이고 또 정윤회 씨의 부인이었고 그거야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뒤에서 그래 국정농단 하는 그걸 알았다는 건지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알았다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 요즘에 비박계 모임의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비박계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같이 이제 함께 지난번 이제 그 5명 대권자 예. 모일 때도 그때 참석하지 안 왔죠.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행보를 좀 예. 하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대통령에 대한 것들 또 이런 것도 또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입지를 좀 구축하려는 그런 예.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당내에서 비대위 할 경우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의 어떤 차기 리더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좀 확고히 하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김문성 대표와 좀 차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어차피 본인 비박계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전 대표의 원내대표죠. 대표의 예. 어떤 대결로 간다면 예. 이제 본인은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알았는데 그럼 국정농단 했는 사실 알았냐 몰랐냐? 예. 옛날에 그 김무성 대표는 그때 사무총장을 했고 얘는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알았냐 몰랐냐 이걸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죠. 최순실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예. 국정농단 했는 걸 알았냐 몰랐냐 예. 이제 그런 문제고 야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두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결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다 가지려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 예. 대표도 비판하는 듯하고 친박도 비박도 아니 나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고 할 것이 예. 아니라 지금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현재 권력의 이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자기 예. 목소리를 내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또 한 번 사과를 해야 한다 이번 주 중에. 이런 네, 사과뿐만 아니라 밝혔는데요. 이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야당이 들고 오는 게 별도의 특검에서 대통령도 조사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국정조사까지를 먼저 요구해서 미래 권력사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거론되긴 했지만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드를 새누리당이 꺼내든다면
옳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위기에 좀 강한 당입니다. 예.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지난번 그 2012년 대선 전에도 박근혜 그때 대표를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이 굉장히 황골탈퇴하고 상당히 대선에 승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카드, 즉 그동안 핍박받던 사람들을 다시 비대위원장을 시킴으로 해서 국민들 보기에 아 이거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뭔가 좀 변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화위보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장 그동안 강력하게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을 오히려 비대위원장 시킴으로 해서 당의 모습을 좀 변화시키는 것. 비박의 그럼 세력이 약간 중심이 유승민 의원 쪽으로 그렇죠. 쏠리게 그럴 될 수 텐데 있죠.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무성 예. 대표 입장에 좀 끌어올 수가 있죠. 근데 예. 본인은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그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고려해볼 만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여야 협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최순실 내각 정리하라 라고 했더니 또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변명 같은 90조짜리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본인의 변호인처럼 힘센 실력을 자랑하던 정치검찰 민정수석으로 앉혀놓더니 이제 마치 엿먹으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통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총리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심지어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신라호텔에서 만나서 함께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청와대가 게이트의 국면 전환을 인사 국면으로 전환시켜서 어떻게 호도해볼까 하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충분한 반성과 현 정세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준 내정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야 3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인물 김병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될 만큼 검증된 예. 인물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친야당 성향 인물이기 예. 때문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소한 그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 아니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야당의 대표들과 유력 대선주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시간을 좀 줬더라면 예.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국무총리 내정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서 내 임기만 보장한다면 전권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을 텐데 예. 그 전권을 김병준 내정자가 아니라 야당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가장 크게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반발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슬쩍 회의에서 흘리긴 했는데 황교안 총리와 정진석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하더라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도 회의 와서 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예. 사실 이제 이 지금의 그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제 정신이 뭐냐면 결국은 뭔가 대통령이 권한을 좀 내려놓고 또 협치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어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국 내각의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게 여당 내에서도 이제 건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야의 지금 정신은 그래도 물론 아직 협상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거국 내각을 해서 뭔가 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아무리 총리를 내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하면 159석이에요. 예. 그럼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총리는 당연히 임명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임명 동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버젓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총리를 추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들러리 서는 느낌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여당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이 지금 야당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야기했던 예. 이야기가 이제 거국 내각인데 그게 지금 벙쩍 가버리고 지금 이제 김병준 총리가 또 임명을 예. 해놨는데 아마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국회에 오더라도 저게 통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권을 좀 고려해서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내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과정의 문제로 이제 야권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김병준 내정자가 이제 좀 설득할 수 있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오늘 원래 2시에 하기로 했던 예. 수락에 대한 그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뭐 안종범 수석의 그 검찰 출석 시간과 겹쳐서 2시 40분에 연기됐는데 다시 2시 40분에서 돌연 내일로 연기된 걸 내일로 보면 이제 입장 발표하겠다고 예, 했죠. 입장 발표가 연기된 걸 보면 아마도 복잡한 속내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김병준 그 내정자가 야당의 그 대표들과 유력 주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3당의 합의 사항인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를 통한 수사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에 대통령을 출석시키다라는 등의 강력한 요구들을 수용할 테니 나와 함께 내각을 꾸리는데 협조해달라. 추천한 사람을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득해 볼 텐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내일 총리직을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명제청도 불가능할 뿐더러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이 전국이 여야가 더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수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김병준 카드가 개헌까지 내다본 카드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김병준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실제로 그 대통령의 차라리 권한을 주던가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좀 줄이든가 그것이 아니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차라리 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함께 그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시험으로 해서 이걸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국민적으로 내각제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동의 과정을 가져보자 이런 것이 기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 내일 입장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협의 없이 개각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하야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고 있습니다. 제안했던 거국 중립 내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정한 각오로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네, 안철수 전 대표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가장 강한 어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가장 분명하고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야당은 지금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은 하야나 타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하더라도 선거를 금방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를 야당 대권 주자들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좀 대통령이 만들어 주기를 그동안 사실 요청을 해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다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준 지금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정권을 가져와서 뭐 한다는 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 야당과 논의하고 또 대통령이 뭔가 내려놓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형식을 좀 취해달라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는 절대 그걸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야당 입장에 지금 또 이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당 대권 주자 두 분도 이 도저히 국민들의 여론은 도저히 이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주말에 지금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지금 야당 지지자들부터도 지금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강한 입장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제가 볼 때는 퇴진 요구나 탄핵에 대한 카드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야당으로서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그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권 탈취를 위한 당리당략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야당이 그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퇴진에 대한 요구를 등에 업어서 압박을 하는 대상자는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계 의원들에게 그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그 카드를 꺼내긴 정치적 부담이지만 만약에 비방이 탈당과 함께 한 50명의 인원만 그 탄핵에 동의하게 된다면 201명이라고 하는 탄핵 정족수를 탄핵이나 하야가 아니라 하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하야에 대해서는 야당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바로 하야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그러면 61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야당에게도 황교안 총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탄핵 절차를 가짐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도 60일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 새로운 총리의 임명이라든가 문제를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하야보다는 탄핵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야당의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비박이 탈당을 하면서 먼저 거론해 주길 바라기 위해서는 압박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중대 해석해 볼 수도 결심이 있겠습니다. 하야보다는 탄핵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아마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탄핵이나 하야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지율 일단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후보인데 그냥 본인의 어떤 정책 정략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칫 근데 그 마음은 했지만 입으로 일단 뱉는 순간 당연히 야당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저는 정략이다. 본인이 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흔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대한 결심을 입으로 꺼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본인이 지금 마음속에는 뭐 탄핵이나 하야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문재인 전 대표가 꺼낸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략적으로 공격받을 수.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꺼내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병준 카드 때문에 지금 더 반발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긴 할 텐데 이 카드를 접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아마 이제 청와대도 참 이거 고려를 했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그런 영화 구타유발자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저걸 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명분을 얻는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만약에 이런 그걸 알고도 했다라면 야당 쪽에서 당연히 반발할 거고 통과를 안 시켜줄 거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뭔가 국정을 좀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책임을 야당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나 저런 어떤 시나리오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솔직히 듭니다. 저는 뭐 결국 김병준 내정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김병준 내정자의 성품상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일부의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에 노크를 해보고 야당에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경우엔 사실상 내일 제가 볼 때는 수락을 거절하는 그 기자 간담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공은 김병준 내정자에게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비나 눈이 내린 뒤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고 경기 북동 내륙과 영서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서 오전 한때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8도나 높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전 3도, 전주 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대전 15도, 광주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